오늘 1차로 국토부, 국가보훈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바꾼다고 합니다. 이미 기획재정부도 이제 교체하기로 했지요. 기획재정부 누굽니까? 바로 추경호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 누굽니까? 원희룡 아니에요? 국가보훈부 누굽니까? 박민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이죠. 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입니다. 이들이 다 당으로 돌아가고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관심은 말이죠.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 한동훈과 이복현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 개편과 대폭 개각에 나선 윤석열이 총선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핵심 측근 한동훈, 이복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이복현에 대해서는 유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오늘 신문들이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가 중앙일보 기자에게 한 말은요. 한동훈은 총선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당장 12월 4일에 바꾸기보다는 연말 적절한 타이밍 때 선거 출마를 선언할 것이다. 그때 이제 빨간 카페트를 깔아서 내보내게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후임으로는 박성재, 길태기, 이노공은 법무부 차관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측근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된다는 건데 길태기의 이름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길태기가 예전에 최동욱 검찰총장 날리고 대행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길태기입니다. 자, 길태기가 어떤 사람이냐. 예전에 2013년 국정감사 때 김진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길태기 당시 검찰총장 대행에게 질문을 했던 내용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기업인하고 룸사롱에 가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구두를 벗어서 양말을 벗어 구겨 넣고 거기다 양주를 따라서 강권을 했다. 기업인하고 룸사롱에 간 것 자체도 적절하지 않죠. 어때요? 룸사롱에 가서 이렇게 한 게 적절합니까? 안 합니까? 이 영상 기억하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최동욱 검찰총장 날릴 때 가장 극렬하게 저항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수사팀장이었잖아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당시 그래서 야권은 윤석열 참 검사다. 우리 편으로 데려왔으면 좋겠다. 이랬었어요. 실제로 양정철 씨가 윤석열을 만나가지고 우리 당으로 와라. 정치하라.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최동욱 검찰총장 날리고 나서 길태기 저 양반이 대행으로 하고 있을 때 국정감사가 벌어졌는데 김진태 의원이 당시 그 최동욱 편에 섰던 윤석열 검사를 비난하면서 윤석열이가 과거에 자기 아버지 뻘 되는 기업인들 모아놓고 자기 구두를 벗어가지고 또 양말을 벗어서 양말을 그 구두에 구겨서 집어넣고 양주를 부어가지고 거기 있던 그 재벌급 되는 기업의 회장 아버지 뻘 되는 회장들에게 마시게 했다. 네, 그런 내용을 이제 지지를 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걸 누가 그 세상에 알렸느냐? TV조선에 나왔던 이동욱 씨라고 있어요. 이동욱 잘 모르시죠? 이동욱 씨는 대표적인 보수 진영의 언론인인데요. 이 사람이 그 윤석열 정권 때 아주 혼쭐이 날 줄 알았는데 이 사람 보니까 말이죠. 지금 KBS 이사로 있어요. 윤석열이가 꽂아 넣어준 거예요. 자, 길태기 그리고 이동욱 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그 최동욱 검찰총장 편에 서서 박근혜 정권과 싸울 때 그때 막 공격했던 사람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한동훈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복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저 사진에 나오는 한동훈 옆에 이복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금융감독원장. 유임할 것 같다는 게 거의 모든 언론의 보도입니다. 지금 현안이 많다. 불법 공매도 금지라든지 ELS 같은 지금 이거 주가 피해, 투자 피해를 입으실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마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현안이 산적해 있다. 게다가 또 고금리 고물가 기조 속에 민생 이슈까지 있는 상황에서 총선 국면에 이복현까지 차출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게다가 또 카카오의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이라든지 라임, 옵티머스 사건 등 굵직한 현안이 지금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복현이를 정치권에 차출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윤석열이가 이렇게까지도 그 현안을 꿰뚫고 있고 이런 염려 때문에 이복현인을 그 자리에 앉힌다? 과연 그럴 윤석열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복현이를 그냥 금융감독 원장에 앉히는 선택을 윤석열이가 할 리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이 뭐 풍문에 불과한 건데 지금 이복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추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는데 지금 뭐 돌고 있는 소문에 따르면은 이혼 때문에 이복현 원장이 그 이혼 때문에 총선에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니 요즘에 뭐 이혼이 무슨 뭐 대수입니까? 뭐 그렇게 흠결이 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혼했느냐가 문제죠. 육체적, 정신적 폭력 정황이 파악됐고 그래서 이건 뭐 당연히 이복현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는 거죠. 상대 배우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법조 기자들이 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와 총선 나갔다 큰일 나겠다 해서 노선을 틀었다. 출마하려던 것을 그냥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노선을 틀었다는 게 기자들 사이에서 돌았던 받은 글입니다. 정보 보고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저희가 김용민 TV 맷 대통령에서 한번 다룬 바가 있었는데요. 이현주 변호사의 해설, 검사 출신 이현주 변호사의 해설을 잠깐 들어보시죠. 제가 여러 가지 이게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 풍문이 들어가지고 풍문으로 들었습니까? 네, 풍문으로 들어서 뭐 이복현을 아는 검사들에게도 그 집에 이런 분란이 있다던데라면서 법조 기자한테 확인 전화가 온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이고 복현이 형이 또 왜? 어디가 풍문이에요? 확인된 말 풍문. 네. 있는 사람. 그렇지 풍문으로 들었어. 예. 그래서 법조 기자가 검사에게 전화를 해서 혹시 이혼 소송 중 아니냐? 아 이복현이? 예. 근데 이혼 소송의 소장의 사유가 그 폭행이라고 하더라. 폭행? 예. 이복현이 아내를? 예. 어이구야. 그렇게 법조 기자가 이게 풍문이 돌고 있다. 그렇죠. 뭐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유로 소장을 제출해서 법조 기자가 검사 동료들에게 문의를 해오고 있다고 한다. 예. 풍문입니다. 풍문. 예. 사실을 확인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 잘못된 풍문이라면은 적극 해명할 필요가 있을 텐데 또 이복현이가 어디 출신입니까? 검찰 출신 아닙니까? 검사들 시켜가지고 막 이런 풍문의 진원지를 찾아가지고 조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뭐 조용히 현안 챙기겠다 이런 태도로 나오는 걸로 봐서는 풍문이 허튼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만은 여러분 풍문입니다. 풍문으로 들었소입니다. 자 지금 뭐 사람을 바꾸니까 또 알려지지 않은 사람으로 바꾸니까 뭐 필요해서 인사를 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보다도 몇 발짝은 더 또 현안에 꿰뚫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는요. 엉터리 인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을 향해서 이 사람 처음 정치한다는 변명으로 넘어가기에는 너무 많이 간신배들에게 의존한다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부산 엑스포 얘기를 하다가 인사 이야기도 했는데요. 부산 엑스포도 올바른 정보를 본인이 거부했다. 그러니까 이제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대통령님 너무 공을 들이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은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런 보고 자체가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은 보고 우리가 엎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산이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보고만 받았다는 거지요. 이번에 어렵습니다. 이런 정보가 올라갈 때마다 대번에 화를 내고 그렇게 보고한 사람을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5개 수석을 얼마 전에 교체를 했죠. 완전히 뉴라이트 인사와 관료들에게 포획돼서 인사를 했는데 대규모 인사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일 텐데 이게 더 나아진 인사인가 의문이다 이렇게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MBC 뉴스 외전에 나와서 했던 말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라고 지금 보십니까, 간신배들한테 그렇게 당하시고도 보세요. 대선 때도 보면 그 사람들 14에서 질 뻔했죠. 그 다음에 지금 강서 보궐선거도 저는 계속 밖에서 얘기했잖아요. 17%, 18% 차이 날 거다.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간신배들한테 선거 맡겨가지고 가서 무슨 동네에서 밥 3번 먹고 사진 찍어서 올려라 이런 선거 전략 하다가 망신 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도 보면은 부산 엑스포도 정말 올바른 정보를 본인이 거부하셨잖아요. 사실 여러 경로로 이번에 어렵습니다 이런 정보 갈 때마다 오히려 화를 내서 내쫓으시니까 아무도 그런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으려고 그랬고 누군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총선에 대해 가지고 윤핵관이나 아니면은 주변의 간신배들은 어떤 보고를 하고 있느냐. 저는 굉장히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다 보거든요. 이 정도의 그 엑스포 관련 유치 관련해 가지고 본인에게 보고가 잘못 들어오고 본인이 어쨌든 망신을 샀으면요. 장관이든지 누구든지 손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지금 누가 책임졌습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있는 뭐 비서진 개편 정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이거는 이미 다들 복지부동하는 상황으로 간 겁니다. 네, 복지부동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으셨습니다. 예, 이준석이야 뭘 알아? 라고 전 딱표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보단 많이 알죠. 우리보단 많이 알죠. 안 그렇겠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여권 비판은 상당히 주목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사무치게 뒤통수를 맞아서 쌓인 원한, 그 원한은요, 사실은 저는 달리 이야기하면 전문성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 문제, 그리고 모순, 적폐, 이런 걸 가장 잘 알 사람이 바로 이준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기당한 사람들, 금융 사기당한 사람들은요, 금융 전문가입니다. 우리 저 세월호 참사로 해서 자녀를 잃으신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이분들은요, 해양 조난 전문가들이에요. 웬만한 이런 해양 군안 구조에 대해서는 이분들만큼 도통한 분들이 없어요. 직업적인 전문가들 빼고.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 비리와 모순을 잘 아는 사람은 이준석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준석의 견해를 저는 경청합니다. 여권 비판에 관해서는 말이죠.